국민의힘의 향후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?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정말 강했다. 네. 그러니까 1차 투표 당시, 지난주 토요일 1차 투표 당시 네. 상황을 봐도, 한동훈계 이제 대표적 인사 중에 하나죠. 이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도 판사 출신이에요. 네. 그 당시 의총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뭐, 논리로 따지고 법리로 따지면 탄핵이 네. 맞다. 하지만 정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. 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.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일 날 이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안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23명 정도 찬성을 했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 계엄의 부당성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폭넓게 인정을 하는데 예. 결국에는 정당이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정호 최고위원이 어제도 전한 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랬죠. 예. 그러니까 12.3 비상계엄 당시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인지를 했었는지 여부도 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. 이게 2016년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당시에도 그 여당이었던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절반 정도는 탄핵안 찬성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% 정도, 12명 정도 의원 탄핵에 찬성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분리가 가능했다. 그러니까 좀 성격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 가량도 탄핵 찬성은 돌아섰는데 예.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하는 그 사안이 굉장히 엄중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직무유기나 뭐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하는 내란 혐의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만약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내란의 공범으로 지목이 된다 그런다면 이건 국민의힘의 정당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안에 관련해서 본인 개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에 의해서는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 무효표 중에 보면 가를 찍고 나서 점을 찍거든요. 점 찍어도 안 된다면서요? 예, 점을 찍으면 무효표가 되는 거 국회는 잘 압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그렇다면 그 의사표시는 뭐냐? 나는 심정적으로 탄핵 가결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당조차도 존립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85명, 전체 108명의 의원 중에 85명, 80% 이상이죠. 탄핵 반대를 한 부분은 네. 그 80%의 의원들이 그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. 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로 인해서 보수 괴멸의 위기, 특히 이번에 탄핵 사태는 더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12명의 찬성표 또 80% 이상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됩니다.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트라우마가 역시 작용을 했고 당에 대한 어떤 생각, 존립에 대한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재밌는 게 85표에서 무효 기권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이제 80% 가까이 이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국민정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정서는 80%에 가까이 됐고 당의 이제 투표 결과는 80% 가까이 사실 반대라고 보면은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이렇게 좀 탄핵안 숫자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보고 대통령 입장문이 나왔습니다. 이번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7일 첫 번째 그 투표 직전에 담화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일 날 아주 뭐 강력한 메시지를 또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고 어제 발표한 입장문은 아마도 그 찬성과 반대, 그러니까 가결과 부결을 감안해서 녹화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잠시 멈춰가지만 요 부분이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. 결국 대통령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대통령 담화문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일단 어제 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네. 아니면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변론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. 네. 뭐 직무정지로 현재는 모든 권한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. 아마 이미 그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예. 작업에 착수를 하는 모습이고요. 다만 어제도
그 대통령 입장문이 끝나고 나서 그 집회 민심이라든가 구호를 보면은 네. 이 사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힘 얘기를 하고 대통령 입장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국민들이 왜 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국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민심이 이 정도 났다는 그 여론조사 수치를 네. 저는 어느 정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나는 앞으로 지금 존재를 할 거고 살아남겠다라는 저는 약간 그런 이 변호에 대한 네. 아니면 변론에 대한 아니면 향후 지금 심리를 어떻게 적응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최선으로밖에는 들리진 않았습니다. 일단은 뭐 1차 부결이 그 불성립 이후에 이제 2차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도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윤종학 기자께서는 이제 대통령 당원 가운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 12.3 계엄 사태 이후부터 한 4번의 그렇죠. 담화를 발표했는데요. 네.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헌정사 대통령 중에 자기 애와 자기 확신이 가장 강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담화도 얘기를 요약해보면 저는 이렇게 좀 풀이가 되더라고요. 예. 대통령 윤석열,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. 그리고 그 성과들이 이 탄핵 국면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.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. 네. 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.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을 원했을 수가 있어요. 저는 12일 그 긴급 담화를 보면 이 12.3 비상계엄 조치가 결국 그 근본적인 단초 원인은 야당의 폭주로 인한 것이라고 이 윤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이 계엄은 결코 내란이 아니라 이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.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어요. 그 부분은 사실은 보면은 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말할 변론 요지를 12일날 미리 담화를 통해서 밝혔다고 저는 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14일날 어제 담화를 보면 윤 대통령이 가장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. 네. 나의 정당성이나 12일 담화처럼 이것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이 변론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펼쳐보겠다. 이런 자세로 이제 계속 담화를 하고 계신데요.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네.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.